졸업식 날 아버지가 단상 마이크를 잡았다. 지훈아, 오늘부터 너는 김씨 가문의 사람이 아니다. 주변에서 터져나온 박수와 환호 속 내 심장이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옆에 서 있던 민준을 끌어당겼다. 25, 아버지의 젊은 정부에게서 태어난 그의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 진짜 아들이 여기 있다. 앞으로 민준이가 김영건설의 후계자다. 나는 가운깃을 잡은 채 서 있었다. 아무도 내게 다가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내가 붙잡았던 유일한 끈, 그마저도 끊어졌다. 아버지의 눈은 차가웠다. 오랜 세월 나를 키운 눈빛이 아니었다. 그 눈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 안 했다. 아버지는 민준을 데리고 들어오더니 내 방을 치우라고 했다. 내 물건은 창고로 옮겨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그날부터 나는 김영건설 회장님 댁의 전 아들이 되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는 나를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서울대 합격 소식 들었을 때 아버지는 직원들 앞에서 내 아들이 대한민국 최고다라고 외쳤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진짜 아들이라니. 민준은 대학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군대도 면제였다. 그저 젊고 건강하고 아버지의 피를 이었다는 이유뿐이었다. 나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쉬어라고 했다. 사실은 나를 멀리하고 싶었던 거다. 민준은 바로 임원 자리로 들어갔다. 나는 창고처럼 된 내 방에서 서류를 뒤졌다. 어머니가 남긴 유산 서류, 아버지의 결혼 증서, 건강보험 기록. 무언가 건질 게 있을 것 같았다. 그러다 우연히 발견했다. 민준 어머니 최서연의 병원 기록. 출산 전 혈액형 검사지. 나는 A형, 아버지는 O형, 최서연은 AB형. 민준은 B형이라고 했다. 계산이 안 맞았다. 처음엔 착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확실했다. 민준은 아버지의 피가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아주 작은 차가운 웃음이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한 건 아니었다. 다만 알았다. 이건 단순한 오해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나는 증거를 모았다. 조용히, 누구도 모르게. 먼저 최서연의 과거를 뒤졌다. 그녀는 원래 숙부, 김영민의 여자였다. 숙부는 아버지보다 5살 아래, 김영건설 부사장. 형과 늘 비교당하며 살았다. 회사에서도, 집안에서도. 최서연은 숙부와 사귀던 시절 임신했다. 그런데 숙부가 해외 발령을 받자 아버지 쪽으로 넘어갔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아니, 모른 척했을지도. DNA 검사를 하려면 샘플이 필요했다. 민준의 머리카락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회사 화장실에서 떨어진 걸 주었다. 아버지의 샘플은 더 쉬웠다. 집에 있던 면도기. 나는 익명으로 검사소를 보냈다. 2주 뒤 결과가 왔다. 부성 확률 0%. 나는 종이를 손에 쥔 채 오래 서 있었다. 분노가 치밀었다가 이상하게도 공허가 밀려왔다. 내가 28년 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아버지가 나를 버린 이유도, 민준을 선택한 이유도 다 허망했다. 그러나 복수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나는 기다렸다. 감정이 너무 뜨거우면 실수한다. 나는 실수하고 싶지 않았다. 숙부에게 연락했다.
오랜만이었다. 숙부는 여전히 회사에 출근했다. 형의 그늘 아래서 우리는 조용한 바에서 만났다. 나는 검사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다만 물었다. 숙부, 서연 씨와 예전에 가까우셨죠? 숙부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오래된 일이다. 나는 미소 지었다. 네, 오래됐죠. 그런데 그 오래된 일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숙부는 당황했다. 그러나 탐색하는 눈치였다.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씨앗만 뿌렸다. 숙부는 스스로 알아채게 내버려뒀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눈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나였다면 여기서 멈췄을 거다.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착오였다 오고 말하게 하고 다시 가족으로 돌아갔을 거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다. 민주는 점점 더 기고만장해졌다. 회사에서 나를 보면 비웃었다. 형, 이제 그만 나오시죠. 보기 민망해요.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지켜봤다. 그의 말투, 걸음걸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 모든 게 역겨웠지만 동시에 유용했다. 나는 그를 관찰했다. 약점을 찾기 위해. 밤이 되면 혼자 술을 마셨다. 어머니 사진을 꺼내놓고 엄마,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까?의 대답은 없었다. 다만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 미소를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획이 서서히 형태를 갖췄다. 가장 먼저 언론을 준비했다. 나는 익명 계정으로 자료를 흘릴 곳을 물색했다. 경제지 기자 1명, 과거 아버지와 껄끄러웠던 사람. 그에게 접근했다. 직접 만나지 않고 암호화 메일로. 김영건설 후계자 관련 특종이 있습니다. 그는 물었다. 나는 조금씩 던졌다. 사진, 병원 기록 사본, 혈액형 불일치. 기자는 냄새를 맡았다. 그러나 아직 터뜨리기엔 부족했다. DNA 결과는 내가 쥐고 있었다. 마지막 카드였다. 숙부는 점점 초조해졌다. 나를 따로 불렀다. 지훈아, 무슨 생각이냐? 나는 태연하게 말했다. 그냥 궁금해서요. 민준이가 정말 아버지 아들인지 숙부의 손이 떨렸다. 그건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나는 웃었다. 이제 상관할 바가 됐어요. 아버지는 민준을 공식 후계자로 발표할 준비를 했다.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임원 승진안이 올라간다고 했다. 나는 그날을 기다렸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민준이 나를 찾아왔다. 밤늦게 내 아파트로. 형,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솔직히 나도 불편해. 아버지가 너무 급하게 밀어붙여서 나는 조용히 들었다. 민주는 계속 말했다. 형이 그냥 조용히 물러나주면 내가 나중에 보상할게요. 나는 처음으로 그를 제대로 봤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방패 뒤에 숨은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아이였다. 순간 연민이 스쳤다. 그러나 곧 사라졌다. 연민은 사치였다. 보상, 나는 물었다. 어떤 보상? 민주는 머뭇거렸다. 돈 아니면 해외 지사라도.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 민주는 안도하는 듯 했다. 그럼 다행이고. 그는 돌아섰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애는 아무것도 모른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어머니 사진 앞에서. 미안해요. 내가 괴물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눈물은 곧 마르고 말았다. 남은 건 차가운 결의뿐이었다. 주주총회 일주일 전 내가 움직였다. 먼저 최서연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나는 그녀를 카페로 불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마셨다. 무슨 일로 나는 조용히 검사 결과를 내밀었다. 그녀는 종이를 보고 창백해졌다. 이게 어떻게 나는 말했다. 이제 선택하세요. 스스로 말할래요? 아니면 제가 말할까요? 그녀는 울었다. 영민 씨와의 일이었어요. 그때 임신한 걸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을 땐 회장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나는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진짜였다. 그러나 내게는 아무 소용없었다. 다음은 숙부였다. 나는 그에게도 같은 결과를 보여줬다. 숙부는 처음엔 부정했다. 조작이야. 그러나 곧 무너졌다. 지훈아, 제발 내가 잘못했다. 나는 말했다. 숙부도 선택하세요. 진실을 말할 건지 아니면 제가 다 말할 건지. 숙부는 고개를 숙였다. 내 아버지에게는 미안하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기자에게 모든 자료를 넘겼다. DNA 원본 포함. 기사는 총회 전날 터지기로 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아니, 알아도 믿지 않았을 거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믿었다. 총회 전날 밤,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오랜만에 집으로. 민준도 있었다. 아버지는 말했다. 지훈아, 내가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데 나는 태연했다. 소문이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내 아들을 건드리지 마라.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똑바로 봤다. 그 아들이 정말 아버지 아들인가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민주는 불안한 눈치였다. 나는 아무 말도 더 하지 않았다. 그냥 돌아섰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다음 날 아침 기사가 터졌다. 김영건설 후계자, 혈통 논란 DNA 검사 결과 부성 0%. 주식은 폭락했다. 회사 로비는 기자들로 가득 찼다. 아버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작이다. 명백한 음해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검사소 원본이 공개됐다. 언론은 숙부와 최서연의 과거까지 파헤쳤다. 민주는 병원에 입원했다. 쇼크라고 했다. 최서연은 집을 나왔다. 숙부는 사표를 냈다. 아버지는 나를 찾아왔다. 처음으로 내 아파트로. 문을 열자 그는 늙어 보였다. 지훈아, 내가 한 거냐?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아버지는 주저앉았다. 왜 이렇게까지? 나는 말했다. 아버지가 먼저 버리셨잖아요. 아버지는 울지 않았다. 다만 말했다. 내가 잘못했다. 돌아와라. 나는 대답했다. 이제 늦었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는 심장 통증으로 쓰러졌다. 병원 중환자실. 나는 가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차가웠다. 회사 주가는 반토막 났다. 주주들은 소송을 준비했다. 김영건설은 흔들렸다. 내가 원했던 대로. 그러나 이상했다. 승리의 기쁨이 없었다. 다만 텅 빈 느낌뿐이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다. 눈빛이 아버지를 닮아 있었다.
아버지는 한 달 뒤 퇴원했다. 회사는 숙부파와 외부 인사들 손으로 넘어갔다. 민주는 해외로 도피했다. 최서연은 행방불명. 숙부는 지방으로 내려갔다. 나는 여전히 서울에 살았다. 같은 아파트, 같은 방 그러나 아무도 찾지 않았다. 가족은 해체됐다. 가끔 어머니 묘소에 갔다. 꽃을 놓고 앉아 있었다. 엄마, 내가 이겼어요. 그러나 말끝이 떨렸다. 이게 이긴 걸까? 모두를 파괴하고 나 혼자 남은 게? 어느 날 병원에서 온 편지가 왔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떨리는 필체. 지훈아, 내가 옳았다. 미안하다. 이제라도 만나자. 나는 편지를 찢지 않았다. 책상 서랍에 넣어뒀다. 아직 대답할 준비가 안 됐다. 밤이 되면 가끔 생각한다. 내가 아버지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아니면 내가 원래 이렇게 될 운명이었을지도. 이게 정의였을까? 아니면 그냥 또 하나의 배신이었을까?